소수익당 보호자님들 예하! 오늘은 슬개골탈구 플러스 십자인대 동시에 쓸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 외국 학회에서도 슬개골탈구와 십자인대가 동시에 있으면 나이트메어, 악몽이다, 쉽지 않아, 어려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치료할지 수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슬개골탈구는 슬개골탈구대로, 십자인대는 십자인대대로, 누구는 슬개골만 교정하자, 누구는 십자인대만 교정하자, 누구는 이렇게 조합하자, 저렇게 조합하자, 너무나 많은 수술 조합이 나오기 때문이죠. 슬개골탈구는 선천적인 질환이에요. 80% 이상 3세 이전의 수술을 받고 있고 평균 수술 나이가 2살 정도이죠. 태어나서 성장기를 겪으면서 커가면서 발달성으로 뼈의 형태와 모양이 변하면서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틀어지면서 슬개골탈구가 진행을 해서 어렸을 때 수술을 받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소형견도 있지만 어렸을 때 수술을 해서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슬개골탈구 수술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천적인 질환, 평균 수술 나이가 2살인 질환, 수술을 만약에 받지 않으면 보호자분들 보시기 잘 지낸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엄청 점프해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잘 지내는 줄 알았죠. 그런데 스웨이 된다 그러죠. 흔들리는 거예요. 실룩실룩 걷고 걸을 때마다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겉으로 아이가 아파하진 않았지만 평균 7살, 8살 그 이후가 되면 퇴행성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십자인대 단열이에요. 사람에서 십자인대 단열은 외상성 질환이에요. 축구하다가 스키 타다가 외상이 없으면 다치지 않아요. 우리 강아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흔한 정형외과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아이가 너무 잘 지내고 행복했는데 평균 7살 정도에 갑자기 다리를 전다. 하필이면 그때 애견 카페를 갔고 의자 높이에서 떨어졌고 목욕을 했고 아니면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자분들은 이유를 찾으시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를 겪던 십자인대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전혀 다른 기전으로 강아지는 십자인대 질환이 생기게 되고 십자인대 질환이 생기고 십자인대 질환이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은 다리를 좀 절어요. 슬개골탈구와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이제는 수술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십자인대 수술을 아니면 보호자분들은 슬개골탈구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죠. 그런데 실제로 병원의 내원에서는 그게 십자인대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슬개골탈구와 십자인대는. 왜냐하면 슬개골탈구 수술을 하는데도 물론 표준적인 방법이 있어요. 4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죠.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2가지를 할 때도 있지만 십자인대는 정말 수십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표준적인 방법도 압도적으로 절대적인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슬개골도 치료하고 십자인대도 치료하려면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 방법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2016년도 이 학회 결과를 보면 슬개골탈구를 먼저 교정하라. 그 다음에 십자인대를 교정하라고 나와요.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제 경험도 그랬거든요. 슬개골 플러스 십자인대 환자에서 십자인대만 고친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아요. 슬개골탈구 플러스 십자인대 단열에서 슬개골탈구가 3기 이상이면 슬개골탈구를 0기나 1기로 2기로 이하로 낮춰야 한다. 슬개골탈구 3기를 십자인대가 같이 있었는데 계속 슬개골탈구 3기로 남는다면 이 환자는 정렬이 틀어져 있어서 계속 아파하더라. 이게 제 경험이고 이 학회 결과랑도 일치를 하고요. 십자인대를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절대적인 방법, TPLO가 1등인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못하고 망치만 있으면 그것만 보이니까 환자한테 맞춤으로 적용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알려볼게요. 십자인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뼈랑 뼈 사이를 연결하는 큰 밧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사람이나 강아지나 밀리죠. 앞으로도 밀리고 옆으로도 휘어져요. 그러니까 슬개골탈구는 슬개골탈구들아 교정한 다음에 슬개골탈구가 교정이 됐어도 십자인대가 단열되어 있으면 밀리겠죠. 그러면 이걸 밀리지 않게 여기를 끊어진 십자인대를 예쁘게 꼬매는 방법은 사람이나 강아지나 불가능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공인대 큰 두꺼운 봉합사로 밀리지 않게 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수술하죠. 관절경을 통해서 자기 힘줄을 사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만 강아지와 사람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 각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 각도가 없어서 쿵쿵거려도 밀리지 않는데 강아지는 경사가 있어서 걸을 때마다 이렇게 밀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걸 십자인대가 잡아주고 있는데 이 경사가 없어지면
이렇게 밀리지 않겠지만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인공인대로 묶어봤자 결국은 다시 느슨해지거나 밀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 플러스 수술, 철심, 홈 만들기, 봉합 플러스 인공인대 수술은 어떤 아이한테 적합할까요? 우선 나이가 어리면 어떨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아이한테 인공인대로 수술했는데 경사가 살아있다. 언젠가는 다시 밀릴 가능성이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활동량이 얌전한 아이가 있고 엄청 활동적인 아이가 있어요. 엄청 활동적인 아이가 인공인대를 받으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아주 뚱뚱한 친구들이 있어요. 걸을 때마다 밀리겠죠. 그러니까 인공인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인공인대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술이 빨리 끝나잖아요. 덜 침습적이죠. 피를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인대는 나이가 좀 많거나 활동량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슬개골 탈구의 등급이 굉장히 높거나 뼈의 기형이 심하거나 이런 일부 환자에서 슬개골 탈구 등급이 아주 심한 일부 환자에서 인공인대 수술을 하고 있어요. 노령견에서 주로 저희 병원에서는 하고 있어요. TPLO 수술이에요. TPLO는 많이 강조했죠. 예후가 너무 좋죠. TPLO 수술을 가장 먼저 한 병원 중에 한 곳인데 아직 단 한 번도 뼈가 안 붙은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수술 전보다 못 걸었던 적은 없어요. 너무나 달콤한 수술이죠. 그런데 이런 TPLO 수술의 십자인대에 대해서 저는 압도적으로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슬개골 탈구가 같이 있다.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우선 슬개골 탈구 등급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Modified TPLO라고 해서 변형된 TPLO 수술을 하고 있어요. 슬개골 탈구는 이게 슬개골이거든요. 본래 위치에서 어긋나 있으면, 벗어나 있으면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슬개골 탈구에 집착하지 말자 그랬어요. 괜찮아요. 슬개골 탈구는 결과예요. 슬개골 탈구의 원인은 이거거든요.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회전된 거예요. 돌아간 거고, 정강이 뼈의 경골 조면이라고 하는 곳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 건데 수많은 요인들이 그렇게 일으킬 텐데요. 여하튼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면 그 결과 슬개골도 빠지는 거고, 대퇴사두근 전체 정렬이 안쪽으로 어긋나 있는 거예요. 슬개골 탈구 수술의 목적은 어떻게든 슬개골을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틀어진 정렬을, 뼈를 잘라서 뼈의 일부분을 옮겨서 가운데로 옮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개골 탈구 수술은 이거예요. 정면, 앞면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틀어져 있는 정강이 뼈를 가운데로 오게끔. 근데 이걸 꼬매봤자 다시 돌아가니까 뼈 일부분을 잘라서 정렬을 옮겨서 철심으로 교정을 해서 영구적으로 슬개골 탈구를 교정하는 거죠. 십자인대는 슬개골이랑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옆면의 수술이잖아요. TPLO 수술의 목적은 사람은 무릎이 이렇게 돼 있어서 TPLO 같은 수술은 아예 없어요. 근데 강아지는 무릎이 이렇게 돼 있어서 걸을 때마다 이 경사가 있는 한 밀리게 되니까 이 경사를 아예 없애서 걸을 때마다 밀리진 않죠. 앞으로 밀리진 않죠.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단열돼도, 십자인대가 심지어 없어도 앞으로 밀리지 않으니까 무릎 자체가 탈구되는 일이 없어지니까 통증을 없애주는 수술. 그러니까 앞서 봤던 슬개골 탈구 수술과는 전혀 별개의 수술이죠. 그래서 TPLO 수술은 이렇게 경사가 있는 거를 사람 무릎처럼 경사를 없애주는 수술이다. 그런데 Modified TPLO라고 하는 수술은 그냥 이쪽 경사는 이쪽 경사대로 완전히 없애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한번 봐주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틀어져 있는 정강이 뼈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죄송해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TPLO 수술이 이렇다면 Modified TPLO 수술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돼 있는 거를 뼈끼리 옮길 때 가운데로 옮겨서 교정을 해요. 옆으로 보면 똑같아요. 일반 TPLO나 Modified TPLO나 경사를 옮긴다는 개념으로 완전 동일한데, 정면에서 봤을 때 슬개골 탈구 수술의 목적, 대퇴사두근 전체 정렬을 교정하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이 정강이 뼈가 가운데로, 그럼 이 정강이 뼈가 옮겨진 결과로 뒷다리, 대퇴사두근 전체 정렬이 옮겨지는 결과.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들은, 일부 3기라든가 4기 아이들은 특히 교정이 안 돼요. 이걸로 모디파이드로 돌리는 걸로. 그럴 때는 TTT라는 수술을 추가로 하게 돼요. 그거는 원래 우리가 슬개골 탈구 수술했을 때처럼 이쪽 뼈 일부분을 잘라서 전체 정상적인 곳에 옮겨놓고 핀으로 교정하는. 그러니까 옆면으로 봤을 때는 TPLO 수술 그대로 다 하고 이거 맞춰놓고 무릎을 움직여보고 돌려보고 회전시켜보고 불안정성이 크다 그러면 TTT 수술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뼈 일부분을 잘라서 옮겨서 철심하는 수술.
그래서 이 모디파이드 TPLO 수술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수술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엑스레이서와 같이 일반적인 TPLO와 모디파이드 TPLO가 어디가 다른지 보이시죠? 뭔가 뼈가 틀어진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너무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술을 슬개골탈구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술 받을 걸 추천하고 싶어요. 하고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TPLO 수술보다는 수술의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